아티스트 임영웅은 정말 많은 광고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탑스타인 게 좀 인정이 되는, 좀 인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. 이제 아무래도 탑스타들에게 광고를 맡기기 마련이니까요.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안마 의자,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디 프렌즈, 이 안마 의자에 광고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근데 거절을 했대요. 지금 이게 정확히 뭐 기사화가 되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애니팡에서 이야기했죠. 임영웅이 처음에 이제 우리 광고를 부탁했을 때 거절했다. 그래서 세 번 찾아가서 겨우겨우 설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바디 프렌즈가 이제 정말 임영웅의 광고가 들어왔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이 애니팡에서 거절한 것도 그렇고 또 정확하게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. 실제로 임영웅이 많은 광고가 들어오는데 팬들에게 부담이 갈까봐 거절을 한다라고 기사가 확실히 났었어요. 근데 그게 어떤 제품인지는 안 나왔거든요. 고가 제품이라고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바디 프렌즈가 지금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확인은 뭐 임영웅님 측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광고주 측에서나 뭐 정확히 맞습니다라고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이 고가 제품의 광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근데 임영웅이 거절했다. 라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 안마의자 업계가 지금 투탑입니다. 경쟁이 붙어 있어요. 정확하게 말하면 세라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기능은 좀 다른데 이제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. 라이벌 제품이라고 하죠. 지금 이런 상황. 자, 볼게요. 바디 프렌즈는 누워서 이제 안마를 받는 이제 그런 침대식의 의자고 세라젬 같은 경우는 앉아서 건강을 챙기는 안마 의자입니다. 흔히들 지금 딱 안마 의자 하면은 바디 프렌즈가 거의 강하죠. 일단은 이 바디 프렌즈의 지금 광고 모델을 한번 쫙 볼게요. 여태까지 했던 분들 추성훈 있고요. 허웅, 허재님 있고 또 박세리님 있네요. 또 스카이캐슬 드라마 대박 났을 때 배우인 김서영도 이제 어린이 안마의자 광고했었고요. 또 배우 이정길님도 했었고요.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도 바디 프렌즈 광고를 했었습니다. 딱 감이 오시죠? 지금 좀 굵직굵직한 배우들을 지금 좀 기용을 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이게 BTS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. 그리고 최근에는 모델이 바뀌었어요. BTS 끝나고 사실 누가 할까 해서 사실 이제 좀 임영웅 기대를 좀 했는데 비와 김태희 부부가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라이벌 경쟁 그룹이죠. 이 세라젬 제품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배우 이정재 님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장윤정 님도 했었어요. 딱 감이 오시죠? 정말 내노란 탑스타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BTS 이정재만 들어도 이미 게임 끝이잖아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한테 광고 제안이 당연히 갔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. 이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세죠. 뭐 렌탈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렌탈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하는 편이고 장기간 해야 되니까 그냥 사는 경우는 뭐 기본이 300만 원이고 좀 추가 기능이 있거나 최신 제품 같은 경우는 막 500만 원 넘어요. 600만 원 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 팬들을 위해서 거절을 한 게 아닌가라고 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분명한 건 이미 기사화가 됐어요. 임영웅이 고가 제품이 광고 제품이 들어오면 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기사 자체가 이 바디 프렌즈 이 안마 의자를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정확하게 바디 프렌즈인지 아니면 세라젬의 코지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 뭐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.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이렇게 안마 의자 하면은 안마 의자가 가격이 비싸잖아요. 제품의 단가가 높으면요. 광고료도 좀 높아요. 그러니까 사실 스타 입장에서는 자잘한 거 몇 개 하는 거보다 이렇게 큰 거 하나 하면 더 조금 이익이 있거든요. 광고료가 조금은 더 비싸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은 지금 어떤 그런 수익적인 면보다는 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광고를 택하는 게 좀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보면은 뭐 임영웅이 광고했던 제품, 뭐 치킨, 뭐 애니팡, 지금 하고 있는 경옥고, 본죽, 청정원 어떻죠? 다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뭐 구전 적용도 있었고 경옥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마 의자만큼 몇백씩 하진 않거든요. 광고를 선택하는 것만 봐도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얼마나 팬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 보컬 코치분께서
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. 일단은 노래는 우리들의 블루스 런던보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의 모습을 좀 분석을 했어요. 일단은 옵을 보고서 이제 임영웅의 이제 발성이 성대의 생 목소리를 굉장히 잘 포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성대 소리 포장,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성이 되게 훌륭하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. 성대를 강하게 쓸 때는 강하게 쓰고 또 약하게 쓴다고 바로 또 약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하지만 임영웅은 정말 부드럽게 약하게 슬슬 좀 들어오게 됩니다. 이 윗성대를 쓰는 게 바로 이제 포장지, 즉 성대의 소리라고 하는데요. 이게 지금 약한 어떤 접촉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한마디로 밋밋한 성대 접촉에 고급스러운 한 스푼을 딱 뿌린 거죠. 지금 노래를 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이 성대를 좀 약간 약하게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예전보다 성대가 좀 많이 얇아진 느낌이다라고 좀 그런 감을 좀 받았어요. 특히 음을 부를 때 그게 강렬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터 트롯 때 노브 할 때 보면은 이때는 두꺼운 소리를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옵을 부를 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가벼워진 좀 그런 발성입니다. 근데요, 이 성대를 바꾼다는 게요,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이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요, 이제 가수 박효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약간 두꺼운 소리를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좀 얇은 소리를 내거든요. 또 성대를 얇게 쓰면 좀 가요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또 요즘 이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기도 하고요. 임영웅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지금 이 성대 얇게 사용하는 것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습니다. 또 밑에를 두껍게 끌어오는 거, 공명을 만들어서 포장해주고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뛰어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원래 성대를 좀 두껍게 쓰는 사람이 얇게 표현을 할 때요,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임영웅님이 어떻게 오류를 또 잡으셨는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.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또 전문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런던보이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. 일단 음색이 완전 바뀌었어요. 포장지를요, 완전 다른 걸로 그냥 갈아 끼워서 둥글둥글하게 지금 음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좀 까랑까랑하고 날카롭게 쏟아지는 좀 그런 소리에서 바뀐 거죠. 트로트 같은 경우는 좀 까랑까랑한 음색이 좀 강하게 많이 쓰이는데 지금 이 성대의 두께까지도 굉장히 또 변한 그런 느낌이고 좀 부드럽고 좀 감싸주는 음색을 써서 신선하게 지금 좀 들리고 있습니다. 자, 무대에서 이렇게 지금 성대를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또 해놨네요. 노래를 잘하는 분인 건 알았습니다. 그런데 정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보컬인 이유가 정말 딱 드러나는 그런 무대고, 뭐 트롯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트롯이라는 장르를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 안 듣죠. 그런데 지금 이 런던보이와 이 우부를 들었을 때는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곡이 되는 거죠.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무대에서 지금 우불과 런던보이가 완전 지금 바뀌었거든요. 또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데 가수로서 아마 엄청난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곡에 맞게끔 변화를 시킨 거예요.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죠. 좀 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무조건 나은 방향으로 지금 본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. 성대가 정말 어떤 발성적인 비율을 바꾸는 게 또 되게 힘들거든요.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노력을 또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거네요. 지금 임영웅님 팬분들은 정말 이 가수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또 마무리를 합니다. 뭐 엄청난 칭찬이 좀 알 수 없죠. 보컬 코치가 팬들에게 임영웅의 팬인 걸 자부심을 가져라. 정말 너무너무 와닿는다. 티빙으로 임영웅이 콘 봤는데 트롯 부를 때랑 발라드 부를 때랑 힙합, 락 부를 때 다 발성이 다르더라. 정말 보컬 전문가들, 뭐 코치, 성악 교수들이 다 극찬하더라. 맞아, 임영웅은 정말 전문가들이 더 극찬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. 항상 힘없이 노력하는 가수지.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게 찐이잖아. 슈퍼스타가 괜히 되는 줄 아냐.
임영웅 단독콘 진짜 트로트 발성, 발라드 발성, 댄스 발성, 힙합 발성 다 달라. 신기하고 감탄스럽다. 저는 원래 트로트를 안 좋아했는데 임영웅 노래 듣고 트로트 좋아하게 됐어요. 뭐든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자랑스러운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흔히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도 형제를 몇 개를 갈아 끼웠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임영웅님은 다양한 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르를 불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임영웅 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.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영상의 제목은 임영웅님 2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. 우보컬 당신의 보컬 코치라고 또 검색을 유튜브에서 하시면 나옵니다. 필영상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나도 좋은 이제 보컬 코치분의 분석을 좀 봤습니다.